우리 구독자분들 리플 정보 소통방 통해가지고 리플 XRP 단기 고점 2,300원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리플 타점 속보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리플랩스가 제대로 작정했습니다. XRP 가격 급등하면서 물 들어오는데 열심히 노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은 속보로 발표된 XRP 리플 레저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리플 원장 위에 대출이라는 새로운 노선들이 놓이고 있는데 이 노선이 이제 공사 단계를 지났고요. 그 위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회사가 이름을 걸고 나서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뉴스는 어떤 코인을 지금 사느냐, 파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이 단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첫 번째 열차를 몰겠다고 나선 회사가 50일 전에 리플이 직접 쓴 글에 이미 등장했던 회사입니다. 그것도 동업자가 아니라 정반대쪽 사례로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 노선 한가운데 있는 큰 역에서 내려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 대목을 지나고 보면은 오늘 발표가 왜 흔한 제휴 소식과 결이 다른지 단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사실관계부터 차분하게 깔아볼게요. 클리어풀이라는 블록체인 대출 플랫폼이 리플, 그리고 시카다 크레딧이라는 신용 전문회사랑 함께 리플 레저 기반의 기관용 대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죠. 이 크립토 브리핑 보도로 전해진 내용이고요. 클리어풀의 대출 구조에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얹어가지고 리플 레저의 쓰임새를 더 넓히는 게 목표다라고 합니다. 같은 보도에 단서도 하나 붙어 있는데 아직 제한 단계라는 거, 그리고 규제랑 기술 쪽에 남은 과제가 있다는 거. 이 단서 앞에서는 잠깐 뒤에 건널목처럼 한번 서서 갈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장인물입니다. 이 클리어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랑 접점이 있는 회사죠. 한 줄로 통역하자면은 신원과 재물을 검증받은 금융회사들이 담보 없이 돈을 빌려가고 또 돈을 대는 쪽에 그 이자를 받는 블록체인 위의 대출 장터입니다. 이 검증을 통과한 거래 회사들이 단기 운전 자금을 빌리는 시기죠. 몸집도 장난감 수준이 아니에요. 이 회사 자체 결산 기준으로 설립 이래 누적 대출이 원화로 어림잡아서 1조 3천억 원 규모인데 게다가 이 회사의 코인은 지난해 가을 업비트 원화 시장에 상장되기도 했었죠. 이 국내 투자자 계좌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이름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카다. 이쪽은 돈을 굴리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빌려줘도 되는 상대인지 가려내는 심사 전문 회사인데요. 그 출신이 흥미로워요. FTX가 무너진 직후에 세워진 회사고요. 창원 멤버들은 전통 금융권에서 신용 업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지난 사이클에 1조 2천억 원치가 넘는 코인 대출을 심사해서 여기서 떼인 비율이 1.2%였다고 합니다. 100건을 빌려주면 한 건 남짓 물린 셈인 건데 이 셀시우스 내 블록파이 내 여러 가지 대형 대출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바로 그 시절. 그때 성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두 가지 회사는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한 팀으로 일을 해왔었고 클리어풀 장터에서 시카다가 심사랑 관리를 맡는 구도였었죠. 이 역을 한 줄로 줄이자면은 오늘 발표는 낯선 셋이 급조한 조합이 아니라요. 손발을 맞춰가지고 본 장터 운영자랑 심사역 콤비가 무대를 리플 레저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왜 하필 리플 레저일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지난 1년 사이 이 리플 레저 원장 바닥에서 진행되어 온 공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부터 돈을 빠르고 저렴하게 보는 데 특화된 원장이 바로 리플 레저죠. 문제는 그 위에 돈이 이동만 하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원장 바닥에 대출 기능을 직접 심는 작업을 해왔었는데 XLS65 그리고 XLS66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요. 부품의 규격 번호 매기듯이 원장에 새로운 기능들을 더할 때 붙는 일련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 종류의 자산만 모아 담는 전용 화차입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화차 하나에 모으되 화차끼리는 짐이 섞이지 않아가지고 한 화차에서 사고가 나도 옆으로 번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화차의 돈으로 조건이 미리 정해진 대출을 내보내는 기능인데 이 만기가 처음부터 대체로 30일부터 180일 사이로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 회사들이 쓰는 단기 운전자금 만기랑 비슷한 감각인 거죠. 그리고 이 설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되는 상대인지 판단하는 심사는 원장 밖에서 사람이 할 거고요. 일단 승인된 다음에 이자 계산과 상환, 연체 처리는 원장이 정해진 규칙대로 자동으로 굴린다는 거. 이 화물 열차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어느 화주에 짐을 받을지는 운수 회사가 사람 눈으로 가려봤겠지만 일단 짐이 실린다? 그럼 어느 역에 몇 분 서고 어디에 짐을 부리는지 전부 다 운행 규칙대로 착착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궁금해지실 겁니다. 블록체인 대출 장터야 이미 많은데 굳이 원장 바닥에 새로 심는 이유가 뭐냐? 리플이 밝힌 논리는 이래요. 기존 장터들은 커뮤니티 투표로 위험 규칙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내일의 규칙을 미리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철도로 옮기자면 이렇죠. 선로 폭, 그러니까 궤가는 나라 표준으로 정해지는 순간 어느 운영사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 폭을 믿고 전국 어디든 열차가 다니죠. 근데 기존 대출 장터들은 비교하자면은 노선마다 투표로 선로폭이 바뀔 수 있는 철도였던 겁니다. 이 대형 화주가 거기서 10년짜리 운송 계약을 맺기는 어렵겠죠.
리플의 응수는 궤감과 운행 규칙을 아예 원장이라는 표준에 박아버리는 거고요. 물론 여기도 바로잡을 지점이 있습니다. 이 원장의 규칙이라고 영원 불변은 아니고 검증자들의 큰 합의를 거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을 고치는 절차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겠죠. 그리고 지난 6월 29일 리플이 이 대출 설계를 소개하면서 올린 글에서는 총 4개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에이브, 컴파운드, 메이플, 그리고 클리어풀까지 이 블록체인 대출이 규모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증명을 했었지만요. 기관이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식과는 맞지 않게 설계됐다는 맥락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대표 사례로 호명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50일 남짓, 계절도 채 바뀌지 않은 오늘 이 시점, 그 문단 속의 회사가 리플과 함께 바로 새 선로 위에 첫 번째 열차를 몰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제 비교 사례가 오늘의 동업자가 된 거죠. 이게 굴욕일까요? 저는 구조를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봅니다. 아까 원칙을 기억해 보시면은 리플의 설계는 심사를 일부러 원장 밖에 남겨뒀습니다. 선로는 계산과 집행만 하지 이 회사가 돈을 갚을 회사인지 가려내는 눈이 없습니다. 즉 선로가 다 깔려도 화주를 가려받고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운수회사랑 심사역은 반드시 밖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게다가 이 설계에서는 운영자나 심사역이 먼저 손실을 떠하는 이런 돈을 내는 구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 일에 가장 먼저 손을 든 게 장터 운영 경험 1조 원대의 클리어풀과 부실률 1.2%짜리 심사콤비 시카단 겁니다. 이 역을 한숨에 줄이면 이래요. 6월달 그 문단은 경쟁 노선 선언처럼 읽혔지만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상 운수회사 모집 공고였고 결국에 리플이 이긴 것도 클리어풀이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선로를 깐 쪽 그리고 열차를 모는 쪽이 서로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던 분업이란 얘기겠죠. 다만 오늘 발표는 어디까지나 제한 단계고요. 이 계약의 규모나 구성력, 일정 같은 알맹이는 아직까지 공개된 게 없어요. 이 바닥이 되는 원장 대출 기능 자체도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발동하려면 검증자 열에 8이 찬성하고요. 그 상태가 2주 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8월 중순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요건은 아직 채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회로 치자면 헌법 고치는 데 필요한 동의보다도 빡빡한 기준이에요. 이 기관 대출이라는 업 자체가 나라마다 인허가, 규제가 붙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도 스스로도 규제 과제를 적고 있고 또 소식의 출발점이 당사자 쪽 발표를 경유한 보도라는 점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판이 계획대로 다 굴러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XRP 가격을 보장해 주지는 않겠죠. 근데 이 뉴스가 XRP 보유자에게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원장 위에 XRP랑 토큰화된 자산들은 비유드리자면 창고에 쌓인 재고였죠. 이 대출층이 켜지면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같은 실물 연계 자산이 그냥 얹혀있는 게 아니라 운전자금으로 굴러가는 재료가 되고 수탁사나 거래소, 큰 손들이 잠자던 XRP를 심사를 거친 대출에 넣어서 굴릴 수 있는 구조가 열리게 됩니다. 이 자산의 직업이 보유에서 운영으로 바뀐다는 건데 과거에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이더리움이 지난 2020년 전으로 대출과 예치 기능이 보내는 돈에서 굴리는 돈으로 그 체급 자체가 달라졌던 흐름이죠. 지금 리플 레저에서는 그 흐름으로 치자면 아주 초입 구간, 이 선로는 거의 다 깔렸고 첫 번째 운수 회사가 명함을 내민 이런 지점쯤에 서 있습니다. 이 클리어풀과 시카다가 리플과 함께 리플 레저 위에 기관용 대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나섰고 이게 원장의 대출 노선이 공사에서 개업 준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0일 남짓된 전 기존 방식의 예시로 호명됐던 회사가 첫 번째 사업자로 나섰다라는 거는 이 심사를 일부러 밖에 둔 설계가 부른 자연스러운 분업에 가깝겠고 다만 기능도 플랫폼도 아직 제한 단계라서요. 이 지금은 계절을 움직일 근거가 아니라 달아둘 만한 관찰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동업이 리플의 판정승에 가깝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반쪽이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이 노선의 첫 번째 기적이 울리는 날, 이 검증자 80% 찬성이 2주를 버텨가지고 기능이 켜지는 날 그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이상한 징후가 포착이 됐었고 제 투자 경험상 강력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기는 곧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XRP 급등 징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급등 전날이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정확히 바닥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었고 그리고 8월 19일 새벽 6시에 업로드 영상 통해서도 XRP 최고의 급등 호재다. 강력한 급등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믿지 못하실 만큼 XRP 급등 전 투자 심리는 상당히 싸늘했었는데요. 정리드리자면 XRP 매수 타점을 공지드렸고 업로드까지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저녁부터 급등이 시작돼가지고 현재 총 42%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XRP에 대해서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미리 말씀드려놨죠.
아무래도 영상 통해 가지고 전달드리는 속보 타점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 시간, 편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딜레이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전용 방통에서 발빠르게 속보 타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